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이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추진했던 대구 경북은 오히려 뒤처지는 모습입니다. 논의도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다극 체제로 만들어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정부의 5극 3특 전략. 초광역을 이루는 자치단체에는 집중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존의 비수도권 시도 단위의 균형 발전 전략으로는 이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5극 3특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이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권역별로 전국토를 넓게 쓰는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전 충남에 이어 광주 전남까지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속도전에 들어갔고 여기에 부산 경남도 가세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추진했던 대구 경북은 지지부진합니다. 대구 경북은 지난 2024년 10월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대구시의회 동의까지 얻었지만 경북 북부의 반대에 가로막혀 추진 동력이 사라졌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경북 통합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시점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가야 될 방향은 맞는데 결국은 이제 시민 공감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이제 경북 북부 쪽하고 이렇게 공감대가 아직 충분히 안 돼서 지금 정치 일정상 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아마 민송 구기 단체장이 이 부분은 결정을 하고 할 부분으로 조금 이렇게 저희가 공론화를 계속하면서 중장기 과제로 하고. 다만 관광이나 교통 등 기능 단위로 먼저 통합하는 광역연합은 먼저 기획단부터 구성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시도 통합로는 자신이 불을 지피고 대구는 통합 준비를 끝냈는데 경북도지사가 갑자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무산됐다며 지방의 살 길은 통합뿐이라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초광역화를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구 경북은 뒤처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빨라지는 기후 시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온실가스를 크게 감축하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마저도 너무 낮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지역 기업들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에서 61%까지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제시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환경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한 상황.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기업 302개사를 상대로 2035 NDC 확정에 따른 영향과 대응 실태를 조사해보니 응답기업의 73.3%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에서 60% 감축하는 목표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응답기업의 56.8%는 2035 NDC 확정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는데 자동차 부품, 기계, 섬유 등 수출 중심 기업이 내수 기업보다 부정적 전망이 높았습니다. NDC 확정에 따른 경영 부담 요인으로는 전기요금, 연료비 등 에너지 비용 상승 부담이 가장 높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 부담, 생산 설비 공정 개선 투자 부담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응답기업의 79%가 NDC와 탄소 감축을 중요한 경영 이슈로 인식한다고 밝혔지만 83.5%가 대응 못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16.5%에 불과했습니다.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 내부 전문 인력 부족, 설비 투자 여력 자금 부족 순으로 답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기업 규모가 클수록 대체로 대응력이 높았습니다. 최근 거래업체나 해외 바이어로부터 탄소 정보 제출 요구를 받은 기업은 25.6%로 나타났는데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부품 업종은 전체 평균의 2.5배 높은 약 63%가 탄소 정보 제출 요구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 바라는 지원 정책으로는 산업용 전기요금 안정, 고효율 저탄소 설비 지원,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지난 여름 이국적인 풍경을 간직해 대구의 명소로 떠오른 가창 채석장이 최근 방문객들의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채석장 측은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오는 3월부터 다시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채석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철문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자물쇠로 채워져 있어 들어갈 틈도 보이지 않습니다. 철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는 대형 안내문이 걸려 있습니다. 채석장 측은 시설 내 모든 공간을 일시적으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제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입니다. 겨울철 강설과 미끄럼 등으로 인한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입이 통제되기 이틀 전에 촬영한 채석장의 모습입니다. 에메랄드빛 호수는 지난 여름 사람들에게 처음 알려질 때와 같이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호수 뒤로 높이가 40m쯤 되는 석벽 또한 여전히 웅장함을 자랑합니다. 호수 주변으로 방문객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내건 출입금지 안내판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이 사유지라는 것을 강조하며 호수 안쪽으로 무단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안내판에는 이 호수의 수심이 29m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청정지역 허용 기준에 적합한 수준이라는 점도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BTV 보도를 통해 처음 영상으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가창면 폐채석장.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잠시 출입이 통제됐지만 채석장 측은 오는 3월부터 다시 내부 시설을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박정희 동상 설치의 위법성을 놓고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가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는 질의서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질의서에서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을 가진 국토부의 방침이 무엇인지 묻고 특히 소유권이 없는 지자체의 무단 설치를 방지할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 독립운동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이 대구의 관문에 서 있는 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두 시설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20주년을 맞아 창작 뮤지컬 재공연 지원 사업이 신설됩니다. 재공연 지원 사업은 기존 발표작 가운데 한 편 내외를 선정해 공연 제작 지원금을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 접수는 12일부터 26일까지 이메일로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창작 뮤지컬 창작 지원 작품도 공모합니다. 올해는 5작품 내외를 선정해 작품 규모에 따라 4천만 원에서 1억 원 이내의 창작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새해 지역 경제계의 화합과 도약을 다짐하는 2026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가 6일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선 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재하 삼부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상공인들의 공로를 기리는 2026 대구 산업대상 시상식이 함께 열렸습니다.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과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도전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 가자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집무실 건립을 서두르라고 주문했습니다. 목표 시점은 당초 2030년에서 2029년으로 당겨졌는데요. 뒷받침할 전담 조직이 구성되면서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행복청 업무보고에서 2030년 5월로 예정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지으면 와서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거예요? 좀 더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땡기시죠.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 이후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3일 한 방송에 출연해 2029년 8월까지 건립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당초 완공 목표 시점보다 9개월이나 앞당겨진 겁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완성이 포함된 데 이어 세종집무실 조기 완공까지 추진되면서 세종 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29년까지는 대통령실이 온다라고 그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발표를 했는데 그것들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세종시도 뒷받침을 해나가고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 조직이 신설돼 앞으로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행복청에 마련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단, 강주엽 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현판 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세종 집무실 건립을 중심으로 국가 상징구역 조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세종 집무실 건립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언급한 완공 시기 단축을 이뤄낼 수 있느냐가 당면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전담 조직 신설이 더해지며 속도전에 돌입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강남 3구와 한강벨트가 상승세를 이끌었는데요. 강남과 강북의 부동산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8.71%.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가 이끌었습니다. 송파구의 지난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92%로 전국 1위에 올랐고 성동과 마포, 서초, 강남구가 두 자릿수 상승률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동북 지역 상승률은 1% 미만에 그쳤습니다. 중랑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0.79%로 서울시 최하위를 기록했고 강북과 도봉구도 1%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중랑과 송파의 상승률 격차는 26배나 납니다. 상위 20% 아파트와 하위 20% 아파트 격차도 크게 벌어졌습니다.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34억 3천만 원, 하위 20% 아파트는 4억 9천만 원으로 저가 아파트 7채를 팔아야 고가 아파트 1채를 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1호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의 40%까지로 묶이면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위축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강북 도봉 노원아파트의 거래량은 대출 규제 후 30% 이상 줄었고 강남과 송파의 거래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LTV 70이 LTV 40이 되는 순간 그 30%만큼의 주택 가격을 감수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 지역일수록 주택 매수세나 주택 가격의 변동이 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강북 지역에선 강남과 같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게 부당하다며 규제가 필요한 지역에만 적용하는 핀셋형, 차등형 규제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지난주 대구를 찾았던 뮤지컬 미세스 다우파이어가 올해 두 번째 지역으로 인천을 선택했습니다. 황정민 등 유명 배우들이 주연을 맡아 전국의 가족애와 웃음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2월까지 전국 투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이혼 후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로 자충우돌하는 다니엘. 부모 미세스 다우파이어로 변장해 전 부인과 아이들의 일상을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질 위기가 찾아오고 시종일관 웃음과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따뜻한 감동이 녹아듭니다. 할리우드 동명의 코미디 영화를
한국 무대에 맞게 재해석한 뮤지컬 미세스 다우파이어가 인천 문화예술회관에서 관객을 맞이합니다. 소재 면에서 가족애를 다루다 보니까 전 연령층이 관람하시기에 적절한 그런 뮤지컬로 각광을 받고 있는, 따뜻하고 신년에 어떤 가족과 함께 관람하신다 그러면 어떤 따뜻한 경험이나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신년에 좀 따뜻한 기운을 받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공연은 영화배우 황정민이 10년 만에 뮤지컬 무대에 복귀한 작품으로 화제를 모읍니다. 같은 배역의 정성화, 정상훈이 함께 출연해 각기 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뮤지컬 미세스 다우파이어는 오는 10일과 11일 오후 2시, 7시에 인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영하권의 날씨지만 참외 주산지인 성주군에선 올해 첫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성주 참외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매출 6천억 원대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7천억 원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전복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참외 하나로 연간 6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주군. 지역 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참외밭이 올해도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1월 달에 참외를 접한다 하니까 저도 놀랄 뿐더러 옆에 소비자분들이, 찾는 분들이 참 고마워하시는 분도 있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참외 드시고 너무 고맙다고 이런 말씀도 드릴 때는 가슴이 너무 뿌듯합니다. 성주 참외 매출액은 2019년 처음으로 5천억 원대에 올라섰고 2023년부터 3년째 조수입 6천억 원 시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6,052억 원으로 2024년 6,200억 원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이는 생산량이 1년 전보다 4,500톤가량 늘면서 평균 단가는 내려갔고 경영비는 오르면서 소득률이 소폭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생산 능력은 향상됐습니다. 이 기간 재배 농가 수는 28곳 줄었지만 재배 면적은 7헥타르 늘었고 역대 가장 많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하면서 평균 수확량이 1년 전보다 2.2% 늘었습니다. 성주군은 생산량이 늘어난 만큼 판로를 늘리고 농가 경영 구조를 재편하는 등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6천억 시대를 돌파해서 7천억 시대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스마트 원예 단지를 더 늘리고 또 유통 혁신과 가격 안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주 참외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농업인 1,000명을 육성하고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원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전보글입니다. 대구시의사회 2026년 신년교대회가 지난 5일 호텔 라운제나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민복기 대구시 의사회장과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신년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민복기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의료계는 큰 혼란을 겪었고 의료 현장은 정상화를 위해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왔다고 회고하고 2026년에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회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스트 에너지공학과 인수일 교수 연구팀이 충전 없이 장기간 작동 가능한 신소재 광물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고성능 차세대 베타전지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베타전지는 화재 위험이 있고 주기적인 충전과 교체가 필요하다는 한계를 지닌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에너지 변환 효율이 낮아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인수일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사선 흡수체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를 도입해 고효율 베타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에너지 탄소 전환 분야 국제 학술지 카본 에너지에 온라인으로 게재됐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이 달천 예술창작공간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제6기 입주 작가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23세 이상의 시각예술 분야 예술가로 단체전 2회 이상 참여 경력과 미술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예술활동 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려 입주 작가를 8명으로 늘리고 창작 지원금도 기존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입주 작가에게는 개별 작업실이 제공되며 평론가 연계 프로그램, 다른 지역 창작권강과의 교류전 등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모집 기간은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로 이메일로 신청을 받습니다. 영남이공대학교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교육훈련 과정에 전국 대학교 가운데 최초이자 최다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영남이공대는 이번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에 10개 학과가 참여했으며 심사 결과 신청한 21개 과정 모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입학생부터는 재학 중 이수하는 전공 교과목과 실습만으로 자격 취득 요건의 상당 부분을 충족할 수 있어 별도의 사교육 부담 없이 국가기술 자격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집중 배움 캠프를 운영합니다. 이번 캠프는 학생들의 한글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총 40명의 이주 배경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가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기초 단계와 학습 단계로 구분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 참꽃 갤러리의 첫 기획 전시, 신춘 사색전이 달성군청 참꽃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김주연, 노은정, 유명수, 이병철 작가가 참가하며 서로 다른 풍경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이번 전시는 20일까지 마련됩니다. 송현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승현 학생이 청소년 요리대회 고등셰프 라면 전쟁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승현 학생은 대회에서 얻은 상금 1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자 남구청에 기탁했습니다. 이승현 학생의 선행은 많은 이들에게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서구청은 서구 어린이도서관 주변의 녹지 환경 개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정원형 화단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에게 쾌적한 독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